여러분, 브로콜리 자주 드시죠? 근데 우리가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우리도 모르게 파괴하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숨겨진 능력을 100%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보세요.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의대생들한테 일로코비라는 가짜 신약에 대해 막 강의를 했대요. 학생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주식 사려고 난리가 났을 때 박사님이 정체를 공개했죠. 그 신약의 이름 일로코비를 거꾸로 읽으면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정말 재치 있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브로콜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브로콜리의 그 비밀스러운 슈퍼파워는 대체 뭘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설포라판이라는 게요, 우리 몸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뇌를 보호하고 시력도 지켜주고 심지어 우리 몸이 암세포랑 싸우는 걸 도와주기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슈퍼히어로 같은 녀석이죠. 바로 이 성분 때문에 우리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대단한 설포라판이요, 처음부터 브로콜리 안에 짠 하고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어떤 특별한 화학 반응을 거쳐야만 만들어집니다. 이걸 하나의 요리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브로콜리 안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재료랑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서로 다른 공간에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아삭아삭 씹는 순간 이 둘을 가로막던 벽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웅 설포라판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열이에요. 이 설포라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요, 안타깝게도 열에 정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를 맛있게 요리하려고 불에 올리는 그 순간 이 중요한 효소가 그냥 파괴돼 버리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생 브로콜리는 우리가 씹으면 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오른쪽에 익힌 브로콜리는 어때요? 효소는 이미 열 때문에 사라져 버렸고 재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씹어도 설포라판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간단한 꿀팁이 있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의 힘을 최대로 끌어내는 자르고 기다리기 방법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미리 잘라두는 거예요. 그리고 딱 40분만 기다리는 거죠. 이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미로시나제 효소가 부지런히 일해서 설포라판을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녀석 자체는 열에 꽤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볶든 찌든 삶든 상관없어요. 효소는 파괴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영웅을 얻었으니까요. 자, 이걸로 신선한 브로콜리 문제는 해결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냉동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방금 알려드린 자르고 기다리기 방법은 냉동 브로콜리에는 통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장에서 하는 블렌칭, 즉 데치기 과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냉동 채소는요, 얼리기 전에 아주 잠깐 뜨거운 물에 데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바로 이 과정에서 열에 약한 미로시나에제 효소가 이미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 브로콜리는 우리가 사오기 전부터 이미 효소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똑같이 수프를 끓여도 신선한 브로콜리로 만들었을 때랑 냉동 브로콜리로 만들었을 때 설포라판 함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냉동 브로콜리는 이제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여기에 아주 기발한 해결책이 또 있습니다. 브로콜리 자체의 효소가 이미 파괴됐다면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빌려오면 되니까요.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겨자가루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겨자씨도 사실 브로콜리랑 같은 집안, 그러니까 십자화과 채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열에 아주 강한 미로시나제 효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요리가 다 돼서 효소가 사라진 브로콜리에 이 겨자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 속 효소가 짠 하고 나타나서 브로콜리에 남아있던 재료랑 반응해서 설포라판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리고 필요한 양도 정말 조금이에요. 다 익힌 브로콜리 위에 겨자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만 살짝 뿌려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 그래프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냥 삶기만 한 브로콜리에 비해서 겨자가루를 추가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함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야, 이게 바로 진정한 주방화학의 마법 아닐까요? 혹시 집에 겨자가루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어요. 무나 서양 고추냉이, 와사비도 미로시나제 효소가 풍부해서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 익힌 브로콜리 요리에 신선한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조금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주방은 그냥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영양을 극대화하는 아주 멋진 과학 실험실이 된 겁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는 요리하기 40분 전에 미리 잘라둔다. 그리고 이미 익혔거나 냉동된 브로콜리는 겨자가루 같은 효소 도우미를 살짝 뿌려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브로콜리에 숨겨진 슈퍼파워를 남김없이 전부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들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